전 세계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원자재 물가가 상승하는 이른바 그린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이야기가 요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각국의 에너지 현황을 살펴보면서 자세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탄소 중립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이제는 화석 연료 대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에너지 전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자, 우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작년 10월이었죠. 세계 에너지 전망 2021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 이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부분은 이미 산업화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지구 평균 온도를 1.1도 이상 상승시킨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어서 네. 당장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극단적인 날씨 혹은 기후재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가 기후변화 해결의 핵심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했죠. 네. 근데 문제는 2050년까지 약 20여 명의 인구가 더 증가하고요. 또 인구 증가와 함께 저소득 국가의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현재의 화석 연료 의존과 에너지 배출 집약적 형태로는 도저히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아주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글로벌 에너지 경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19 봉쇄의 와중에도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원은 계속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전기차는 새로운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앞으로 새로운 에너지 경제는 더욱 전기화되고 효율적이며 상호 연결되고 깨끗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책 행동과 기술 혁신 선순환의 산물이고요. 이런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은 비용이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국제에너지기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게 바로 탄소 중립 목표 중 하나인데요. 자,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될 텐데 앞으로 에너지 보급 현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제 국제에너지기구는 제26차 유엔 당사국 총회 바로 그 전에 각국이 약속을 했던 탄소 저감 노력을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 및 수급원을 예측을 했었는데요. 예. 2030년까지 연간 태양광 및 풍력 추가량은 500기가와트에 달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전력 부분의 석탄 소비량은 최근에 기록한 최고치보다 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예. 전기차 판매 빠른 성장과 지속적인 연비 개선은 2025년에 석유 수요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각국의 약속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2050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0% 정도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 특히 전력 부분에서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화석연료 시대가 저물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자, 그런데 에너지는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전환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에너지 전환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일단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가 이제 1.5도 상승, 이게 정상궤도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오르게 하려면 2030년까지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및 인프라에 대한 연간 투자가 거의 4조 달러로 급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자본의 흐름을 가속해야 하는데요. 에너지 투자는 민간 개발자와 소비자, 금융업자가 정부가 정한 시장 신호와 정책에 대응해 수행해 나가되 국제개발은행이라든가 대규모 기후금융 등이 보장을 해주면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게 해야만 합니다. 예. 다만 이제 2021년에 세계적으로 발생한 극단적인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위험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전기 네트워크의 약 4분의 1이 파괴적인 사이클론의 위험에 직면해 있고요. 해안에 설치된 풍력발전소의 10% 이상이 심각한 해안 홍수에 노출되기가 쉽고요. 담수 냉각 화력발전소의 3분의 1이 물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기온 상승으로 스마트 그리드와 열 발전소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재난 발생 후에 에너지 시스템의 복원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자 현재 국가별로 지금 이제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대규모 설비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설비를 증설하는 과정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일단 국제에너지기구는 이제 연례 재생에너지 보고서에서 최신호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제작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비용이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신재생 전력 용량 추가는 290기가와트로 종전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네. 그리고 2026년까지 전 지구 신재생 가능 전력 용량은 2020년 수준에서 60% 이상 증가를 하면서 현재 화석 연료와 핵을 합친 총 세계 전력 용량에 해당하는 4,800기가와트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2026년까지 전 세계 전력 용량 증가의 거의 95%가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될 것이며 이 중 태양광 발전이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예.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 동안 추가된 신재생 에너지 가능 용량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보다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26차 당사국청의 강력한 지지 또 보다 야심찬 청정 에너지 목표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자, 작년에 기록적인 신재생 에너지 증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가별 상황도 전해주시죠.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목표보다 2030년 현재 목표 2030년 기준으로 해서 4년 정도 더 빠른 2026년에 가면은 총 풍력 및 태양광 용량의 1,200기가와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네. 네. 인도 같은 경우는 2015년에서 2020년 대비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신규 설치 규모가 2배로 늘어나면서 성장률로는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았고요. 예. 네. 유럽과 미국에서의 배치도 지난 5년 동안 비해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 4개 국가의 시장은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용량 확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태양광 발전이 2021년 용량 추가가 17% 증가하면서 거의 160기가와트는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신재생 전력 성장의 최강자이고요. 예. 2021년의 육상 풍력은 2015년에서 2020년 기간보다 평균 거의 4분의 1 정도 더 증가를 했는데요. 총 해상 풍력 용량은 2026년까지 3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자, 또 지난해에 태양광 발전 시설에 필요한 그 원료의 가격이 급등한 일이 있었잖아요.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린 인플레이션 현상을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그렇죠. 이 보고서는 이제 현재 그 상품 가격이라든가 혹은 이제 운송 가격 등이 굉장히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기록적인 성장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2022년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죠.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할 경우 풍력 투자 비용이 2015년 수준으로 내려가거나 태양광 발전 비용 절감 효과도 3년 만에 사라지지 않을까 하고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신재생 에너지의 대부분을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고 있지만 바이오 연료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일단 밝히고 있는데요. 네. 2021년 전 세계 바이오 연료 수요는 2019년 수준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에 감소해서 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는 2026년까지 급증할 것이고요. 아시아는 신규 생산의 거의 30%를 차지할 것이며 인도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에탄올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에너지량이 한 7% 정도입니다. 예. 아직은 매우 적은 편이죠. 그렇네요. 자, 이제 그러나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2050년에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7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한 만큼 뭐 지금부터라도 신재생 에너지 확충에 대한 설비는 물론 다양한 인프라까지 매칭되는 이런 제도 또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7%에서 70% 이상으로 가려면 아주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비용과 부작용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